가을이 깊어가는 코츠월즈의 한적한 마을. 마가렛과 데이비드 부부는 찰스와 엘리자베스 부부의 고풍스러운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옅은 안개가 낀 들판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가렛은 왠지 모를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와도 같다고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저택에 도착하자 찰스와 엘리자베스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서 향긋한 홍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찰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조금 특별한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혹시 가장 무도회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서로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무도회란요. 마가렛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저 멍하니 데이비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설명해주는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가렛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불안과 혼란을 서서히 끄집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에게는 때로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야를 넓히고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건 그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찰스는 진지한 눈빛으로 마가렛과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가렛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호기심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이비드와 처음 만났던 그 화려한 무도회장의 밤. 낯선 사람들과 춤을 추고 그 속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던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부부관계에 새로운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방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찰스와 엘리자베스는 이상한 파티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으며 그들은 망설임과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들은 다시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그들의 가슴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 풍경은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창문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으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도와줄 거지? 마가렛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이지. 당연히 도와줄게.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선 맛있는 음식부터 즐기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으니까. 그 말에 마가렛은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파티장에 들어서자 찰스와 엘리자베스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방 안은 세련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이미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고 마가렛과 데이비드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금 당황했습니다. 찰스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주위를 둘러보니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그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60대 전후로 보였지만 8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 그 새로움에 조금 놀랐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소처럼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마가렛은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참가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파트너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마가렛은 60대의 은퇴한 변호사 아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가 마가렛에게 은밀하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마가렛에게 데이비드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슬슬 갈까?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가렛은 아서에게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데이비드의 강한 손아귀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당신 그를 따라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분노와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야. 마가렛은 변명했지만 데이비드는 됐어, 이제 가자 라며 마가렛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데이비드는 확실히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데이비드가 자신에게 질투를 느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운전하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퉁명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런 파티는 가지 말자.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는 거 보기 싫었어. 나도 싫었어. 그런데 당신, 나를 두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러 가버리. 그건 어떤 파티인지 궁금해서 그랬어. 미안해. 마가렛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 이제 그런 파티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오랜만이. 예전에는 더 울기도 하고 그랬었는.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그랬지. 그렇게 해두자. 그들은 문득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찰스에게는 내가 말해둘게. 우리랑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 순간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더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렇게 안겨본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었을까요? 그 따스함이 마가렛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가렛은 그의 품에 몸을 맡긴 채 그대로 입을 맞췄습니다. 정말 20년 만에 하는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랫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은지, 웃고 울며 오랜만에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데이비드가 자신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나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함께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하는 기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아침 데이비드의 손을 잡으며 마가렛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비드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 어느덧 늦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11월,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코츠월즈의 작은 마을은 찰스와 엘리자베스 부부의 가장 무도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가렛과 데이비드 부부도 초대장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가렛은 고풍스러운 벨벳 드레스와 화려한 가면을 골랐고 데이비드는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로 멋을 냈습니다. 정말 멋진 파티가 될 것 같아요. 마가렛은 기대에 부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간만에 콧바람 좀 쐬겠군. 데이비드는 짐짓 무심한 척 대꾸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무렵 그들은 마차를 타고 찰스와 엘리자베스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가렛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마가렛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러게, 찰스가 단단히 준비했나 보군. 데이비드도 흥미롭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택 안은 형형색색의 가면을 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왈츠, 탱고, 폭스트롯 등 다양한 춤곡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마가렛과 데이비드도 조심스럽게 무도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도 춤을 춰볼까요? 데이비드가 마가렛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아요. 마가렛은 수줍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왈츠를 추며 잊고 있었던 낭만을 되살렸습니다.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리드에 맞춰 춤을 추면서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신과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마가렛이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우리 앞으론 자주 이렇게 춤추러 다닙시다. 데이비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낯선 신사가 마가렛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와 춤을 추시겠습니까? 그는 검은색 가면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매우 부드럽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마가렛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호기심이 생겨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데이비드는 그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렛은 낯선 신사, 아서와 함께 춤을 추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는 춤솜씨가 훌륭했고 대화도 재치 있게 잘 이끌어갔습니다. 마가렛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춤을 추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서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분과 춤을 추게 되어 기뻐요. 마가렛도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아서는 60대에 은퇴한 변호사였고 그 역시 아내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가장 무도회에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여행도 자주 다닌답니다. 마가렛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시군요. 저도 은퇴 후에는 그림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서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렛은 아서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는 마가렛과 낯선 신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애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재미있게 하는 거지? 데이비드는 속으로 조바심을 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가렛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춤추고 나랑 이야기 좀 해요.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서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데이비드는 마가렛의 손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대체 저 남자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한 거요? 그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마가렛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저 춤만 같이 췄을 뿐인데. 마가렛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춤만 춘 게 아니지 않소. 당신 그 남자랑 춤추면서 아주 행복해 보였어. 내가 누구랑 춤을 추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두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해요. 마가렛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장 돌아갑시다. 데이비드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찰스와 엘리자베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당신, 오늘 정말 실망이에요. 마가렛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거요? 당신이야말로 그 남자랑 춤추면서 나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았어. 데이비드가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그저 춤을 췄을 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인 줄 몰랐어요. 꽉 막혔다고? 당신이 다른 남자랑 그렇게 다정하게 춤추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 어디 있겠소? 다정하게 춤을 췄다고? 당신 참 질투심이 심하군요. 질투? 그래, 나 질투심 많소. 당신이 내 아내니까 당연히 질투하는 거요.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다른 남자랑 이야기만 해도 그렇게 화를 내니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요? 마가렛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저 당신이 그 남자와 춤추는 모습이 보기 싫었을 뿐이요. 데이비드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마가렛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나는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아니, 당신은 나를 몰라요. 당신은 그저 당신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낸 후에야 그들은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데이비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요. 마가렛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이 그 남자랑 춤추는 거 보니까 좀 질투가 나긴 했어.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다른 여자들이랑 이야기할 때 조금 서운했어요. 마가렛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데이비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그동안 서로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마가렛도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도록 노력합시다. 데이비드가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만의 시간도 더 많이 갖도록 해요. 마가렛도 데이비드의 손을 마주 잡았.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풀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데이비드가 마가렛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마가렛도 데이비드의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마가렛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마가렛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지. 어때? 마음에 들어? 데이비드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 너무 고마워요. 당신 정말 변했네요. 마가렛은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만간 여행이라도 갈까요? 데이비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마가렛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그럼 우리 예전에 가고 싶어 했던 이탈리아는 어때? 좋지. 당장 비행기 표 알아봐야겠어요. 그들은 함께 이탈리아 여행을 계획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거예요. 마가렛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 나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데이비드도 마가렛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가장 무도회에서의 작은 소동은 오히려 그들에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찰스와 엘리자베스 부부와 가끔씩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장 무도회와 같은 이벤트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둘이서 함께 보내는 소박한 일상이 더욱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은 그림 그리는 일에 더욱 열중했고 데이비드는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열기도 했고 자선 경매의 작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정말 훌륭해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데이비드는 항상 마가렛을 격려해 주었어. 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거예요. 마가렛은 수줍게 웃었어.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과 함께 늙어가는 것도 꽤 낭만적이네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마가렛이 대답했습니다. 어느덧 그들의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음 생에도 부부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마가렛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몇 번을 태어나도 행복할 거예요. 나도 그래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예요. 마가렛은 데이비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남은 생애를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그들도 어느덧 노년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함께한 세월의 흔적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낡은 앨범을 꺼내 함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앨범 속에는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소중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잖아요. 마가렛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당신 그날 정말 아름다웠지. 데이비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도 그땐 정말 멋있었어요. 저 턱시도가 어찌나 잘 어울리던. 그랬었지. 우리 참 젊었었네요. 그들은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함께 여행했던 곳, 함께했던 기념일, 그리고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마가렛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데이비드도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데이비드는 마가렛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는 곤히 잠든 마가렛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일어나봐요. 아침 먹어야지. 데이비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가렛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불안한 마음에 마가렛을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눈 좀 떠봐.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데이비드는 깨달았습니다. 안 돼,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데이비드는 마가렛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아침을 가르고 슬픔의 메아리가 되어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가렛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모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멍하니 앉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가렛의 영정사진만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데이비드는 홀로 텅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마가렛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즐겨 입던 옷, 그녀가 좋아하던 책, 그리고 그녀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정원까지. 여보, 당신 없는 이 집은 너무 휑하고 춥구려. 데이비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마가렛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어루만지며 그녀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당신, 거기서는 잘 지내고 있어? 나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소. 데이비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이 없는 삶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녀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신 목까지 내가 열심히 살겠소. 그러니 거기서 편히 쉬시오. 데이비드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이 남긴 그림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의 예술혼을 기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들은 여전히 아름답구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그림을 보고 감동받을 거요. 데이비드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액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가렛의 그림에 감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전시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마가렛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한 것 같소. 당신도 기뻐하고 있겠지? 데이비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가렛을 잃은 슬픔을 딛고 그녀와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데이비드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가렛을 그리워했지만 그녀와의 추억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낡은 앨범을 꺼내보다가 오래전에 마가렛과 함께 썼던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였지.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서로를 향한 풋풋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편지를 읽으며 마치 마가렛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 그 순간 데이비드는 창밖에서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마치 마가렛이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포근함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마가렛. 그리고 곧 다시 만날 거요. 데이비드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가렛과 함께 썼던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이라도 하는 것. 그렇게 데이비드와 마가렛은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이 살았던 아름다운 코츠월즈 마을에 오래도록 남아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순수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기리는 작은 추모비를 마을 광장에 세웠습니다. 추모비에는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시구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시간보다 영원한. 봄이 오면 추모비 주변에는 그들이 함께 가꾸던 정원에서 피어난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그 꽃들은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해가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들을 보며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끝이 났지만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찰스와 엘리자베스는 런던에 있는 데이비드의 작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자베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가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은 몰랐는데. 찰스도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의 서재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데이비드와 마가렛이 주고받았던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그들이 서로에게 쓴 첫 번째 편지네요. 엘리자베스가 낡은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 찰스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편지에는 젊은 시절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그들의 아름다웠던 사랑을 다시 한번 추억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서로를 사랑했었죠. 엘리자베스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사랑은 우리가 본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웠어. 찰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데이비드와 마가렛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찰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가을 무도회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잊고 있었던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한 독자가 서평에 쓴 글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독자는 감동 어린 리뷰를 남겼습니다. 가을 무도회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는 아름다운 코츠월즈의 풍경을 배경으로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두 주인공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어요. 마치 실제 데이비드와 마가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를 봤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을 무도회는 단순한 러브 스토리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찰스와 엘리자베스도 노년의 황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함께 가을 무도회 영화를 보며 데이비드와 마가렛을 추억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했었죠.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찰스도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사랑했던 코츠월즈의 가을 풍경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아름다움. 어느 늦가을 저녁, 찰스는 정원을 거닐다 문득 그들이 함께 심었던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것 좀 봐. 찰스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왜요? 엘리자베스는 찰스의 옆으로 다가가 그가 가리키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나무, 기억나? 우리 데이비드, 그리고 마가렛, 넷이서 함께 심었던 나무. 어머,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벌써 이렇게나 컸네요. 엘리자베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나무는 그들의 우정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처럼 꼿꼿하고 튼튼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저 나무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찰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그립네요. 엘리자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찰스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데이비드와 마가렛을 추억하며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코츠월즈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영원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이 함께 심었던 나무처럼 꼿꼿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시간이 흘러 찰스와 엘리자베스 역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가을 무도회 책과 영화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과 영화 속 주인공인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덧 코츠월즈의 작은 마을에는 데이비드와 마가렛을 기리는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의 이름은 마가렛 데이비드 기념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그들의 사진과 유품,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면에는 가을 무도회 책의 한 구절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마법과 같아서 때로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그 마법은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마을 사람들의 쉼터이자 사랑과 추억을 되새기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서관에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랑을 회상하며 잔잔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연인이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가을 무도회 책을 발견하고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아름답네요. 여자가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 남자도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으며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랑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젊은 연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서로를 믿고 아껴준다면. 남자가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도서관을 나서며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저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요.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꼭 그렇게 살자. 남자가 여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가을 무도회가 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코츠월즈의 작은 마을에는 여전히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한 노인이 마가렛, 데이비드 기념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 젊은 연인 중 남자였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도서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가을 무도회 책을 읽으며 데이비드와 마가렛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록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도서관 한쪽 구석에 있는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노인은 도서관을 나서며 다시 한번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은 석양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코츠월즈의 가을 풍경처럼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 이야기는 또 다른 전설이 되어 그곳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데이비드와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마치 가을 무도회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영원한 고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살아 숨쉽니다.